안철수 의원이 이제 갑자기 또 성명을 기자회견을 해서 지난번에는 한동훈 의원에게 이제 얼씬걸씨도 많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어제는 한동훈 복당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 당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사람들 다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제가 그동안 봐왔던 안철수 의원의 어떤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과는 참 다르다. 그리고 지난 계엄 탄핵 과정에서 봐왔던 그 행동하고 지금의 행동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난번 또 갑자기 또 재선거를 주장하시던데.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자기 지나고 또 같이 있는 사람을 복당하는 게 잘못됐나요? 정치라는 게 이상을 어떻게 현실로 구현하느냐의 그 과정일 텐데요. 그렇죠. 네. 정치인이라는 것은 또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테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각자가 갖고 있는 지향 이상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의 가장 본질적인 구조는 양당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 편보다 우리 편에 한 명이라도 더 모시고 맞습니다. 오는 것이 지금 현실 정치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고 숙명인데 그것을 한 명이라도 더 모셔오려고 하는 것을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특정한 A라는 사람을 모셔오지 않았을 때 반대급부로 B라는 사람들이 더 한 분이라도 온다면 그 목소리에 찬성 의견을 보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그 대중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저력도 있는 거고 그러면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외에 국민의힘에 실망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렇게 보수적 정치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모으는 것이 다음번 총선 승리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국민적 사명이라는 것은 총선 승리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누가 믿고 누가 싫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펼치고 있는 지난 1년간의 그 폭정을 보더라도 어떤 이유가 우리가 합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모여서 이재명 정부의 폭정 실정을 막아 세우는 것이 멈춰 세우는 것이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오랫동안 이제 하셨기 때문에 또 선거도 이렇게 한번 떨어져 보셨고 이번에 이제 3자 구도에서 이제 당선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는 결국 한 표 차로 이제 한 표 차로 위원장이 되셨지만 한 표 차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 동의하는 최대한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뭔가 이 스크럼을 형성하는 것들 조금의 차이라도 그걸 극복하고 만나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을 관찰해 보면 벌써 이제 몇 번이나 실패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지난 21대 선거, 22대 총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러면 이 실패한 데 대한 원인은 딱 한 가지거든요. 결국은 이 함께 할 수 있는 중도층들을 다 포섭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너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한쪽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이 오로지 중도는 없다. 그러면서 오로지 강성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비롯된 건데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를 저희들이 언론에서는 관찰해보면 그런 것들을 똑같은 길을 지금 밟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징계 국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정치권에서 당대표 그만둬라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는 게 민주정당인데 그거 했다고 징계한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왔다고 해서 너 또 징계야? 이런 식으로 가면 글쎄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나중에? 지금 말씀 주신 그 대목을
제가 평상시에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 네. 네. 아인슈타인. 발음이.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말은 그렇죠.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네. 근데 그게 똑같은 실험 절차를 하면서 결과는 달라질 거야 라고 네.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말씀이 지금 저희 정치권에도 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고 그 시행착오를 또 교훈 삼아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간 사회가 발전해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러 번의 선거 실패를 거듭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도 찾아오고 네. 이럴 때 보면 저희의 시야를 넓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당에 참여한 분이 안철수 네. 의원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간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런 역량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네. 지금 사실은 이 당의 윤리위원회가 보면 꽤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줬던 분이 나와서 아니 윤민우 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이다. 혼자 막 다 결정문 쓰고 상의도 안 한다. 그리고 윤리위원들이 뭐 나갔다가 다시 또 보임되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도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도 정치 오랫동안 하셨습니다만은 예. 윤리위원들이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뭐 새로 한다 또 윤리위원들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근데 이런 윤리가 왜 비롯됐을까라는 걸 해보면 예전에는 윤리위원장들이 보통 이제 언론들 앞에도 나오고 직접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위원을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은 저는 윤민호라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이 없으시죠? 예, 예. 그러니까 제1야당의 윤리위원장을 국회의원들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들 앞에 공개되고 나오면 사실은 문제는 별로 없어져요. 공개적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행태가 결국 저는 윤리위원회의 이런 편향성, 뭔가 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입되면서 문제가 비롯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하고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 저희 정당이라는 곳은 정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제도와 제도 사이의 공간 속에서 제도와 제도가 이렇게 부딪히면 마찰이 생기고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게 정치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당 내에서 이 윤리위원회의 문제가 정당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윤리위원회라는 그 심판기구를 통해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또다시 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당에서는 가장 피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당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슈에 대해서 아젠다 세팅을 해서 그것을 그 정당의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될 텐데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도 없는 내용들이 우리 정당의 대표적인 이렇게 아젠다로 세팅되는 거는 저희 정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남녀관계도 그렇지만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력이 끌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끌리는 게 뭘까라는 생각해 보면 글쎄요, 뭐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지난 재보궐선거 보셨겠지만, 진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부산 북갑에 진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다들 이제 이제 어렵다. 삼자구도에서 무소속이 뭐 될 리가 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선거 과정을 보면,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열심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극적인 이제 승리를 해왔는데, 그렇다면 그게 하나의 민심의 하나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결정이라고 보는데, 세상에 민심 위에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에서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끌어안아서 좀 복당을 통해서, 어차피 정당이라는 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링 속에서 시끄러운 거 하고, 링 밖에서 뭐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링 안에서 뭐 하면 오히려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굳이 링에 못 올라오게 한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불공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시기의 문제지, 그것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자연의 법칙처럼, 네.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선거들은 선거를 앞두고는 힘을 하나로 합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아마 한동훈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정당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야 시기가 됐으냐 그냥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좀 전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의원을 청할 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쯤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뭐 그런 하지만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뭐 당장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뭐 지금 복당을 하는 게 유리하리라 보지만, 그러나 또 저 반대쪽에 있는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탄탄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뭐 그 싸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저 길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게 다수 확보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수라는 게는 수로 그냥 와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필요하네. 네. 진짜 이거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겠네.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동훈 의원을 막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요즘은 선거하는 거 보면서 야, 저 보니까 저렇게 선거운동하면 그래도 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많이 바꾸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 선거 과정이 그랬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동훈 의원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데는 그 선거 캠페인 과정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한 것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도 보여지고 한다 그러면 야, 이제 뭐 대안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국민적 압박이 생기면 뭐 당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른 의원들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만나본 의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네.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뭐 무리하게 뭐 지금 당장 결정을 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시기가 무르익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오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편안하게 좀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